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송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표를 조금 전에 라이브로 보여드렸습니다. 의장님 먼저 이번 특별 사면의 어떤 기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탄절과 새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주는 이 화해, 따뜻함 이런 걸 담았고 또 새해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화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면을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의장님 몸을 조금만 저희 쪽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8월에 한 것은 경제인이 됐잖아요. 예. 근데 경제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등기에 등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경제인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번에는 이제 정치인들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통합, 대통합과 또 새해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 연말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합, 대화합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말씀을 해주셨고, 전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발표된 명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이제 뭐 대통합, 뭐 화합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사면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뭐 국정농단 구속되신 분들 뭐 전부 다 이제 사면 복권돼가지고 다 나오시는데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사례만 들자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시긴 했지만 예. 사실상 그 죄명을 보게 되면 경제사범입니다. 정치범이 아닙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받았던 죄명이 뭐냐면 뇌물죄, 그다음에 국고손실죄, 그다음에 조세포탈죄입니다. 예. 그다음에 뇌물로 해가지고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그다음에 그 다스 있지 않습니까? 예. 다스 자금을 횡령을 해가지고 징역 5년 해가지고 토탈 220억에 이르는 벌금 추징금에다가 17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사범이에요. 경제사범입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말하자면 이렇게 남용이 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무슨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를 짓고 17년, 20년 받아도 한 2, 3년 살고 다 나와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 220억 정도 되는 벌금 추징금 중에서 얼마 냈습니까? 얼마 냈죠? 수십억이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도 전부 면해줍니다. 예. 경제사범이잖아요.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야 정말로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20년 벌금 200억 받아도 예? 자기네 편이 정권 잡으면 그냥 뭐 2, 3년 살고 벌금도 다 면제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좌절 또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과연 이번 사면이 어떤 국민이 대통합이다. 연말 연초를 맞이해가지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면이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면권을 행사를 하셔야죠. 적어도 벌금을 다 내든지. 네. 이것까지 전부 다 사면 복권 다 해서 버리면 세상 천지에 법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의원님은 편하신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하셔야 돼요. 예. 사면의 기준이 추징금이 있고 벌금이 있어요. 네. 추징금은 반드시 완납을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추징금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35억. 예. 이명박 대통령도 추징금이 58억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82억입니다. 벌금이 82억이 미납이고요. 추징금이 57억이었습니다. 추징금은 다 내야 돼. 근데 한명숙 총리는 8억 3천 정도를 받았는데 1억만 추징금을 내고 7억을 안 냈어요. 예. 예. 이게 추징금을 다 내야 사면 복권의 대상이 돼요. 예. 벌금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예. 박근혜도 지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150억 벌금을 냈는데 물렸는데 150억을 하나도 안 냈거든요. 예. 그래도 문 대통령이 사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1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50억을 내고 예. 82억인가를 지금 예, 미납했는데 네. 이것을 사면해 준 이거를 네. 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추징하는 이 금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벌금에 대해서는 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걸 균형을 기준점을 지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인 인물이지 무슨 정치적인 또 대통령을 했고 옛날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계열 분들에 대해서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그 고려가 됐었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인이라고 갖다가 다른 걸 뭐 조사할 게 없으니까 갖다 쓰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인으로 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하시긴 하신 거 맞죠? 무슨 박해요? 조금 전에 박해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쪽에서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집권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사도 하고 예를 들면 시민단체 같은데 국고 지원을 했는데 횡령한 것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걸 딱 그 사람들은 정치보복으로 또 본 거지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또 감옥을 보냈는데 그때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낸 거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범이죠. 정치범. 예, 직권 남용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정치범 맞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정치범이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정치 보복한 거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지요. 잠시만요.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특검이 했는데 특별검사는 정치권의 어떠한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는 그런 특별검사입니다. 예. 윤석열 특검에 의해 가지고 박영수 특검에 의해 가지고 특검 팀장이 윤석열 특검 검사였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정치범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귀에 익었을 겁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몇 년 동안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바로 이 다스 자금을 횡령해 가지고 징역을 받았고 뇌물, 조세 포탈, 그다음에 국고 손실죄입니다. 경제사범이에요. 경제사범. 이런 경제사범 전체 17년의 형기 중에서 달랑 2년인가 살았습니까? 뭐 그다음에 2년 사는 것도 거의 특별 면회로 해 가지고 이 저 칸막이도 없는 데서 뻥 뚫린 공간에서 거의 뭐 이 특별 면회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사실상 17년의 형기 중에서 2년도 채 살지 않으신 데다가 그 2년조차도 아마 면회 뭐 이런 걸로 거의 뭐 이런 이 저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사면을 해주고서 그리고 떳떳하게 그냥 이분만 해주시든지 아니 원하지도 않는 저 뭐야 자녀 형기를 사면을 시켜주는 김경수 지사까지 그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게 꼼수 좀 야비하다. 뭐 이런 지금 모양새로 가져간 겁니다. 어떤 국민들이 이 경제사범을 이런 식으로 사면 복권을 해주는 게 맞냐 동의를 못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데 이거 만들어낸 게 민주당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법원에서 지금 된 지금 겁니다. 다스라고 법원에서.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 거로 밝혀졌습니까? 갖다가 쓰인 거지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들어서 씌워져 있는 거 선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감옥 갔었는데 가장 오래 살고 나온 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김경수 지사는 왜 복권이 안 됐을까? 예.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선거를 조작한 사람이잖아요. 드루킹을 통해 가지고 예. 마크로라고는 기계를 달아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장 성스러운 프로세스를 갖다가 아니 마크로라고는 기계를 장치해 가지고 여론을 막 조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분한테 선거 나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게 맞는가요? 사면은 감옥에 가 있으니까 내서 이제 편안하게 신체에 대해서 억제하지 않도록 풀어내는 거지만 복권은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에 대해서 이 망쳐놓은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이 차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사건이 났었을 때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고 가고 있었던
이 CC 카메라부터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 다 지난 다음에 폐기시켜버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김경수 보호하려고 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후 열을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 보고 지금 균형이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예. 아니 그 5개월 부정비리나 이런 거라고 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선거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을 아니, 여론을 좋습니다. 조작했던 사람을 좋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복권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5개월 남은 형기를 마저 살고 나오게 냅두지. 그거야말로 뭐 정말 한다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다 내보냈는데. 아니 무슨 자태가 그리고 고물주 사태입니까? 5개월 살고 나오는 것은 그 2년 형기 중에 달랑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마저 살게 하는 것이 어떻게 잔인한 겁니까? 아니 대통령의 그런 고유, 식이면. 대통령이 잠깐만요, 전 의원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내보내는데 네. 사면을 내보냈다고 하는 것을 나 왜 복권 안 시켜주느냐. 그러니 나 복권 안 시켜주면 나 5개월 더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권하고 사면하고는 분명히 틀린 문제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금 전에 있었던 한동훈 장관의 발표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요거 들어보고 지금 하시는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법, 특별배려 수용자 등 총 1,373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 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정치인 등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김성태,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전병헌, 최구식 각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입니다. 일부 공직자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들을 말씀드리면 청와대 관계자로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우병우, 조원동, 조윤선 각 수석 비서관 등이 포함되었고, 공직자들로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형기를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네, 보신 대로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말씀씩만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정말로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저는 존중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면서 이런 식이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이면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없을 뿐더러 준엄해야 될 어떤 법의 심판 또는 법치주의 또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어느 정도는 좀 합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대통령 사면권의 행사라면 저는 없어져야 된다. 예.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 의장.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예요. 여론 조작을 한 거예요. 선거 조작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왜 복권을 안 해주느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과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면만 해서 5개월이라도 빨리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부정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무죄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조사한 게 문정부에서 조사를 했고 넘겨가지고 재판 과정에 가서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김명수 사법부가 죄를 때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선거제도도 부정을 하더니 이제 사법 시스템도 또 이게 부정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네. 여기에 무슨 정당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김경수 지사, 이제 민주당이 지금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 사면 발표가 됐고요. 아마 내일 이 시간쯤에는 주요 인사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 바꿔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월 8일로 날짜가 확정이 됐고요. 오늘 처음으로 김기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당을 화합 모드로 이끌어 나가는 데는 저 김기현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바로 우리 당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끄는 길입니다.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고 생각하고요. 김장만 가지고 우리 밥상이 풍성하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된장찌개도 좀 뜨겁게 끓여야 될 것 같고요. 또 맛있는 따끈따끈한 공깃밥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풍성한 식단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다양한 우리 당내의 의견들과 또 세력들과 잘 소통하고 통합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뒷부분에 들려드렸던 이 브리핑 내용은 이제 김장연대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장연대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의장님? 김장연대를 선언한 적이 없지요. 뭐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보더라고요, 언론들은. 네. 그런데 이제 서로들 이렇게 하면서 같은 당에 있기 때문에 다 덕담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마 김장연대라고 해서 선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나 이 정도는 줄지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선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공식화를 해서 연대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여지고요. 예. 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쟁할 땐 경쟁하더라도 네. 또 끝나고 나면 다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것 그것도 같은데. 있겠지만은 예. 비교적 평소에 친소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작용도 하는데 왜 김장연대를 공개적으로 안 할 것 같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일을 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너무 확대되는 그런 의미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하더라도 물밑에서 알지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사실 어제 부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상 뭐 공식화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기죠. 예, 김장연대 기죠. 예.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기현 조금 전에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김장연대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밍을 참 잘했다. 오히려 즐기는 듯한 예. 표정 아니겠습니까? 네. 또 뭐 김장을 잘 해가지고 영양가 높은 뭐 이러면서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김장연대는 이미 가동이 된 것이고 다만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장제원 의원이 돕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장제원 의원에 대한 여러 이제 호불호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김기현 의원이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첫 번째는 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새우 2마리, 김장 해서 일단은 그런 말들 속에 좀 재미가 좀 있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흥행 요소는 서서히 이제 좀 갖춰져 가고 있지 네.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들이 좀 부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서로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 중에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딱히 이게 대표감이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들은 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이제 다 고만고만한 이제 후보들이 이제 이 각축전을 벌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흥행을 할 것 같아가도 예. 그 면면을 보면
과연 또 흥행이 가능할 거냐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날 겁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 이제 몰아내고 유승민 의원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룰 바꾸고 결선 투표제까지 간 거 아닙니까? 과연 이 모습이 국민들께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중립에 계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어디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중심에 계시는데 장 의원께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도운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유추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 또 그런 효과가 일정 부분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근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여기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우리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전 의원님 하셨는데 싸움을 붙이는 아주 놀라운 기술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아, 예리하시고 유승민 의원 아직 뭐 결정을 안 했을 거고요. 네. 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울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누울은 당대에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다른 주자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주자들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아, 왜 국민한테 뽑지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난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주장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요. 저희가 이 누를 또 만들었던 건 뭐냐면 탄핵을 당했었을 때 이게 당원이 20만 명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이 있느냐. 그래서 국민한테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걸 국민으로 늘렸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80만 됩니다. 일반 당원까지 하면 300만이 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원들이 국민적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내 행사기 때문에 당원으로 뽑는다라고는 원칙이고 예. 당의 주인은 당원이잖아요. 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본 것이고 또 이 당원들의 모집단이 이제 300만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국민 속에 있는 충분한 여론을 어느 정도는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저 동의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시스템 상에서는 당의 주인이 당원이고 그러면은 당의 운영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전액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1년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정당 보조금의 형태로 국고지원금의 형태로 정당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롯이 당원들만 당의 주인이라면 당원들이 내는 당비 100%로 당을 운영을 해야지 왜 국민 세금이 수백억이나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도 하지만 민심을 담아내는 여러 가지 기제를 통해 가지고 당에 어떻게 민심을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당 대표를 선출하거나 당직자를 선출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을 적절하게 믹스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립에 서 계신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준석 당대표 몰아낼 때 보세요. 체리 따봉 문자 보내줘.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그 문자 하나에 이준석 당대표 날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경기도지사 후보 나왔을 때 굳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을 의원직 사퇴까지 시켜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지 못하게끔 다 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뽑는데 당원 100% 투표로 하는 게 낫겠다. 대통령 그런 한 말씀에 그냥 일사천리로 의원총회도 없이 그냥 룰 바꿔가지고 결선 투표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중립에 계신 것이 아니고 윤석열 당을 만들기 위해서 깨알같이 개입하고 촘촘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자면 당에 오롯이 전달하고 있고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중립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 믿을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정치평론가고요. 다 지켜보는 눈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 의원님이 훌륭한 전략가입니다. 이 여당을 흔들려니까
대통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중립지대에 있지 않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저희 깨알같이 코가 지시하고 있다. 석자라 집권 여당을 흔들 힘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울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누울 문제는 민주당도 바꿨어요. 민주당도 바꿨어요. 그냥 저희만 바꾼 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당대에 놔두고요. 다 바꿨어요. 이전 왜 그러냐 직전 또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근데 또 이런 선거를 앞두고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정당들은. 왜냐하면 뉴스를 받아야 되는데 당내 선거나 아니면 대선이 없는 상태에서 누를 바꿔봐야 뉴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목전에 두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민주당도 수시로 이러한 대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의원총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의원총회 의결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최고위원회, 비대위원회 같은 데서 하게 돼 있어요. 당헌 당규에. 그래서 저희가 뭐 위법하게 의원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그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예. 2023년도 3월 8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될 겁니다. 선출이 되는 당대표가 수락연설을 할 때 네. 우리는 수백억에 달하는 정당 보조금, 국민 세금 정당 보조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왜? 오롯이 당원만이 국민의힘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100% 운영을 해야 되죠. 당원들 100%로 당대표를 선출할 것이면 그래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3월 8일 날 우리는 국민의힘은 수백억에 달하는 정당 보조금, 국민 세금인 정당 보조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권력의 정통성에 더 부합할 거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아니 저렇게 얘기를 하면 대선 자금, 선거 자금을 받아가지고 대선을 치른 게 이재명 대표고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정당의 보조금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비리 혐의에 대해 있어서 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으면 뭐라 얘기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주장을 하면 이재명 대표부터 지금 대선 후보로부터 받았고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리 혐의를 받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부터 얼른 조사부터 그러니까 받으라고. 이게 지금 우리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서인동 정책위 의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전 정권 탓, 뭐 언론 탓하다가 또 안 되면 이재명 탓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은 국민 혈세인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든 당원들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차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민심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당직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 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당원 100% 투표 이렇게 가버리면 정당 정치가 한 30년 전으로 후퇴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어떤 정당 정치의 발전 경로상 예. 역행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뭐 미국 사례, 독일 사례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데는 대부분 원내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저희들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가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민의를 조금 더 잘 반영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당심과 잘 엮어가지고 정당을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지 네. 그냥 대통령 한마디에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다 거기에 5만 가지 논리와 5만 가지 사례들 갖다 붙인다 한들 누가 어떤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제가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당 내의 선거에 있어서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하는 방식이 맞고요. 네. 또 민주당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민주당도 그렇게 하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예. 각 당에 따라서 조금씩 열고 하는 부분들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 저희 당이 이번에 바꾸면서도 국회의원 후보 그리고 대통령 후보 네. 공직 나가는 분들 네. 이건 공직선거잖아요. 여기에는 7대3 비율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대 50을 했었고요. 먼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번에 바뀐 룰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변수가 꽤 있어 보여서 역동성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좀 관전 포인트를 꼽아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성공의 조합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예. 상호 필요 충분 조건에 서로 아마 조합이 좀 관심 있게 볼 사항일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또 총선에 대한 진두지휘를 하는 또 사령탑일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마인드가 있고 또 당을 전체적으로 화합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누군가를 아마 당원들께서 심도 있게 볼 거로 예.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빌드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당정을 자주 하시고요, 그죠? 예. 부처와 소통이 좀 원활하시지 않습니까? 개각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지 않겠어요. 지금 정부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또 많은 개혁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 특히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이 설계 단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었을 때는 아마 그 당대표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의사를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건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후보들끼리 많이 좀 단일화도 이루어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뭐 당내 선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다른 선거보다도 좀 더 치열하게 연합하고 또 조정할 수도 있죠. 합중연행 가능성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축소가 될까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산 대통령실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당대표 되는 것만 막아라. 막아라. 아마 이런 그 메시지 같고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을 떠받드는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김기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이 예. 윤핵관들.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 이런 분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버리면 저희들 상당히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자꾸만 민주당이 역선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에요. 중도 무당청 여기에 보더라도 유승민 의원이 압도적 1등입니다. 그러니까 표의 어떤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후보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과 당이 이제 함께 침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윤심을 떠받드는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성 의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전 의원님이 문심을 쫓다가 아마 망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 생각하는데 윤심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약에 누구를 지지하라고 하면 이 당내 선거지만 이게 깨질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을 모셔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처음에 일을 하면서 일의 방향을 잡고 제대로 간다 그러면 간섭을 안 하는 분이에요. 어떤 경우도 간섭을 안 합니다. 예를 네. 든다면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그 TV 협상 토론 단장을 맡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자 토론할 거냐, 양자 토론할 거냐, 네. 사자, 양자 다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딱 지침 한 번 주시고 일절 관여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아주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예. 대신 처음에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일하는 게 분명하고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드려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딱 느끼시면 일절 관여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키를 잡고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그립을 세게 잡고 일을 잘 이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할 거로 봐요. 만약에 전 의원님 얘기대로 윤심이 작동해가지고 예. 누구를 세웠다 그러면요 정말 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하시게 될 거고 저도
대통령하고 호흡을 잘 맞는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그 반대되는 이야기도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의원님 풀샷입니다. 워낙 뭐 지금 거론되는 주자들이 많아서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